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 유튜버 머니 마스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기업은 바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파이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2025년 4분기 하이라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견고한 성장과 강력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 순매출은 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성장했고, 조정 에비타는 3억 1,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1%의 조정 에비타 마진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억 7,400만 달러의 GAAP 순이익을 기록하며 9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조정 EPS는 0.13달러입니다. 수수료 기반 매출은 4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 급증했으며, 이는 조정 순매출의 44%를 차지합니다. 금융 서비스 및 기술 플랫폼 매출은 5억 7,900만 달러로 61% 성장하며 전체 조정 순매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분기 대출액은 10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개인 대출 순상각은 2.80%로 전년 동기 대비 57bp 감소했습니다. 총 예금은 전분기 대비 46억 달러 증가하여 거의 3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신규 자본 조달의 혜택을 포함하여 유동장부 가치는 전분기 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품 혁신 및 브랜드 구축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100만 명의 신규 회원과 160만 개의 신규 제품을 추가하며 회원 및 제품 수에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여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가 9.6%를 기록, 소파이의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크로스 바이 X-바이는 5분기 연속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7%포인트 높은 40%에 도달, 소파이의 원스톱 쇼핑 모델의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 LPB도 더욱 확장되어 3분기 대비 2억 8,600만 달러 증가한 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파이 USD를 출시하며 소파이가 최초로 공개, 무허가 블록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국립은행이 되었다는 점은 혁신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이 상당한 리워드를 얻으면서 신용 점수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카드인 소파이 스마트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소파이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과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파이가 어떻게 끊임없는 혁신과 브랜드 구축을 통해 오늘날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성장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줍니다. 소파이는 2011년에 설립되어 2012년 학자금 대출 제융자를 시작으로 금융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제품 확장을 통해 2015년 개인 대출, 2014년 모기지, 2019년 소파이 릴레이, 소파이 머니, 인베스트, 프로텍트, 소파이 크레딧 카드 등을 차례로 출시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갈릴레오 금융기술을 인수하며 차세대 결제 및 금융상품 플랫폼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소파이는 랜턴 크레딧을 인수하여 대출 파트너와 사용자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강화했고, 2022년에는 은행 인가를 획득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해 테크니시스트 CHNIS와 ES를 인수하여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코어 뱅킹 기술을 확보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에는 윈덤 모기지를 인수하며 주택대출 기술과 이행 역량을 강화했고, 2024년에는 포트리스 포트러스와의 20억 달러 규모 거래를 통해 대출 플랫폼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에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소파이 USD를 출시하고 소파이 크립토를 선보였으며 소파이페이를 통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AI 기반 캐시 코치, 유료 소파이 플러스 구독, 주요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SMB 금융 마켓플레이스, 뮤추얼 펀드 및 대체 투자 상품으로 투자 제한을 확장했습니다. 이처럼 소파이는 꾸준한 인수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금융 서비스, 기술 플랫폼, 대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강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2011년 설립 이후 2025년에는 2천만 제품과 2천만 회원을 목표로 하는 등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단순히 대출 회사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소파이가 어떻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원스톱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회원들의 금융 목표 달성을 돕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가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는 속도, 선택, 콘텐츠 및 편리함을 갖춘 금융상품 제품군을 개발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시는 화면은 소파이 앱의 다양한 기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멤버 섹션은 소파이의 전담팀이 AI 기반 코치를 활용하여 전체 소파이 플랫폼에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뱅킹은 높은 연이율 APY, 300만 달러, FDIC 보험, 계좌 수수료 없음, 쉬운 자금 이동 기능을 갖춘 소파이 머니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는 고유한 캐시백 보상, 제로 사기 책임, 예상치 못한 수수료 없음, 자동 신용 한도 검토가 가능한 신용카드 제품군을 제공합니다. 투자인베스트는 기존에는 초고액 자산가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맞춤형 통찰력과 투자 옵션을 소파이 회원들에게 제공합니다. 대출론즈은 학자금, 주택 구매, 부채 통합 등 중요한 삶의 순간에 필요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크립토는 소파이가 수십 개의 토큰을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은 유일한 은행임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소파이 플러스라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소파이 플러스는 멤버십 전체에 걸쳐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들이 단일 앱에서 모든 금융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소파이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여 회원들의 금융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의 강력한 경쟁 우위이자 투자 가치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소파이의 핵심 성장 전략인 금융 서비스 생산성 루프 퍼넨셜 서버서즈 프로덕티버티 루프, FSPL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루프는 회원들의 높은 생애 가치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합니다. FSPL은 여러 상호 연결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미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디지털 지향적인 세대들과 함께 엄청난 시장 기회가 존재합니다. 소파이는 이러한 세대를 타겟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인지도는 새로운 회원들을 FSPL로 유입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파이는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완벽한 제품군과 우수한 가치 제안은 회원들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며 남는 돈을 투자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신뢰를 구축하고 회원들이 더 많은 제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강력한 크로스 바이 X-바이와 확장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는 고객 확보 비용을 낮추고 단위 경제성을 개선하여 회원 생애 가치 LTV를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LTV는 소파이가 새로운 제품과 기능을 혁신하고 반복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가치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 및 제품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순환하는 선순환 버추어스 사이클이 바로 소파이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입니다. 이 루프를 통해 소파이는 지속적으로 회원 기반을 확장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FSPL은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플랫폼과 솔루션은 이러한 혁신을 지원하며 소파이와 기업 고객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파이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인 회원 및 제품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강력한 회원 및 제품 성장이 혁신과 브랜드 구축의 힘을 보여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좌측 차트는 회원 수 멤버즈인 사후전지를 보여주는데 2021년 346만 명에서 2025년 1365만 명으로 연평균 41%의 놀라운 성장률 CAGR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신규 회원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358만 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소파이의 플랫폼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회원 확보에 성공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측 차트는 제품 수프라덕츠인 사후전지를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2021년 517만 개에서 2025년 2016만 8천 개로 연평균 41%의 CAGR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제품 추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5년에는 553만 개의 신규 제품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회원수와 제품수 모두 연평균 성장률이 41%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파이가 단순히 회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각 회원에게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로스 바이 X-바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간 성장률 그로스를 보면 회원수와 제품수 모두 꾸준히 높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강력한 브랜드 구축 노력이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러한 견고한 회원 및 제품 성장은 소파이의 미래 수익 성장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파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두러벌 그로스를 나타내는 주요 재무 지표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거시 경제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좌측 차트는 조정 순매출 어저스티드 넷 레버누 인 달러 밀리언즈를 나타내는데 2021년 10억 1천만 달러에서 2025년 35억 9,100만 달러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3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매출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차트는 조정 에비타 어저스티드 에비타 인 달러 밀리언즈를 보여줍니다. 2021년 3천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2025년에는 10억 5,400만 달러로 엄청난 증가를 보였습니다. 에비타 마진도 2021년 9%에서 2025년 29%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차트는 조정 순이익 어저스티드 넷 인컴 인 달러 밀리언즈를 나타냅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2025년에는 4억 8,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마진도 2023년 마이너스 3%에서 2025년 13%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3년에는 각각 이연법인세 관련 비경상적 이익과 영업권 손상차손 관련 비경상적 비용이 제외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파이는 지난 몇 년간 매출, 에비타, 순이익 모두에서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강력한 재무 성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수익성 개선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의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파이의 또 다른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다각화된 수익 구조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수익이 더욱 자본 효율적인 수수료 기반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좌측 차트는 조정 순매출 어저스티드 넷 레버누 인 달러 밀리언즈를 기술 플랫폼 및 금융 서비스 부문별로 보여줍니다. 2021년 총 2억 5,300만 달러에서 2025년 19억 9,2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5년 4분기에는 5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운데 차트는 수수료 기반 수익 P-베이스트 레버누 인 달러 밀리언즈를 보여줍니다. 2021년 2억 6,200만 달러에서 2025년 15억 4,500만 달러로 무려 59%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에는 4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우측 차트인 수수료 기반 수익 구성 P-베이스트 레버누 믹스는 소파이의 수익 구조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1년에는 수수료 기반 수익이 전체 조정 순매출의 26%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43%까지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대출 사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실행 수수료, 대출 플랫폼 수수료, 추천 수수료, 기술 플랫폼 수수료, 환전 및 중개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 기반 수익원을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기반 수익은 일반적으로 대출 기반 수익보다 변동성이 낮고 자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 구조의 변화는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익 다각화와 자본 효율적인 수익원으로의 전환이 소파이의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파이의 장기적인 접근 방식은 지속적인 혁신과 브랜드 구축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가 수익성과 재투자의 균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조정 에비타 마진 어저스티드 에비타 마진이 2022년 9%에서 2025년 29%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단순히 외형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는 또한 소파이의 장기적인 전략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설명합니다. 첫째, 수익성과 상당한 재투자의 균형을 맞춥니다. 소파이는 현재의 수익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효과적으로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장 매력적인 기회가 있는 영역에 자본과 자원을 할당하는 입증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최적의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투자는 회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거나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며 기술, 데이터 또는 운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소파이의 투자가 고객 경험 개선, 비즈니스 확장, 그리고 핵심 인프라 강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소파이의 조정 에비타 마진의 지속적인 개선과 전략적인 장기 투자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시각은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서 소파이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40의 법칙 룰 오브 40을 통해 소파이의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가 성장과 수익성을 독특하게 결합하여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0의 법칙은 조정 순매출의 분기별 전년 대비 성장률과 분기별 조정 에비타 마진을 합산한 값입니다. 이 값이 40% 이상이면 이상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소파이는 지난 4년 동안 평균 58%의 점수를 기록하며 40의 법칙을 일관되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견고한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양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일관된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외부 충격에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소파이는 고품질의 수익성 있는 성장을 주도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실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파이의 성장 및 수익성 프로파일은 기존 금융기관을 능가하며 금융기술 및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파이가 40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견고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소파이가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파이의 강력한 수익률 스트롱 리턴즈는 비즈니스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수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9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가치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을 담고 있습니다. 좌측 차트는 조정 주당순이익 어저스티드 어닝즈 퍼 쉐어 EPS를 보여줍니다. 2021년에는 마이너스였지만 2023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2025년에는 0.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5년 4분기 조정 EPS는 0.13달러입니다. 이는 소파이가 손실을 줄이고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차트는 유형 장부 가치 텐저벌 북밸류 인 달러 밀리언즈를 보여줍니다. 2021년 31억 9,400만 달러에서 2025년 89억 8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 대비 2025년에 40억 1,400만 달러 증가하며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파이의 자산 기반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차트인 ROTC 리턴 안텐저벌 카먼 에쿼티는 2022년 -11.1%에서 2025년 8.0%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4분기 ROTC는 9.0%를 기록했습니다. ROTC는 주주자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 수치의 개선은 소파이가 주주자본을 활용하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에 이연법인세와 영업권 손상차손과 관련된 비경상적 이익이 제외되었고 2023년에는 영업권 손상차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파이의 순수한 운영 성과는 더욱 긍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소파이는 EPS, 유형장부가치, ROTC 등 모든 주요 수익률 지표에서 강력한 개선을 보여주며 비즈니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재무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소파이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인 금융 서비스 부문 퍼넨셜 서버서즈 세그먼트의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문은 연간 88%의 순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마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좌측 차트는 순매출 넷 레버누 인 달러 밀리언즈를 보여줍니다. 2021년 5,800만 달러에서 2025년 15억 4,200만 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8%의 순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며 비이자 이익은 208%, 순이자 이익은 36% 성장했습니다. 순매출은 비이자 이익과 순이자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이자 이익은 주로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 추천, 환전 및 중개 수수료를 통해 생성되는 수수료 기반 수익을 포함합니다. 순이자 이익은 주로 예금 및 신용카드 대출을 통해 생성됩니다. 우측 차트는 기여 마진 및 이익 컨트리뷰션 마전 언드 프라퍼드 인 달러 밀리언즈를 보여줍니다. 2021년에는 마이너스 1억 3,500만 달러의 기여 이익을 기록하며 손실 상태였지만 2023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2025년에는 7억 9,300만 달러의 기여 이익을 기록하며 51%의 기여 마진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 부문이 빠르게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여 마진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 51%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금융 서비스 부문은 엄청난 매출 성장률과 함께 수익성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의 다각화된 금융 서비스 제품군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은 소파이의 전체 비즈니스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파이의 대출 플랫폼 역량 랜딩 플랫폼 케이퍼빌러티즈는 다양한 대출 역량을 통해 더 많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경제대출 모델이 위험 조정 수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대출을 가장 효율적인 채널로 유도하도록 설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소파이는 개인 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및 SMB 대출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소파이의 대출 플랫폼은 여러 가지 전략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대차대 조표 밸런스 시트는 소파이의 위험 및 수익 프로필에 맞는 대출을 보유하여 반복적인 이자 수익의 이점을 얻습니다. 둘째, 대출 판매론 세일즈를 통해 대차대 조표 대출의 일부를 자산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셋째, 증권화 SECURITIG ATIONS는 대차대 조표 대출의 일부를 증권화하여 자산 구매자에게 판매합니다. 넷째, 담보 금융식 유드 퍼넨싱은 소파이가 발생시킨 대출의 트렌치를 구매하기 위해 자산 구매자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론 플랫폼 비즈너스, LPB는 제3자를 대신하여 대출을 발생시켜 정의된 기준을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LPB 추천 LPB 리퍼럴즈는 소파이의 대출 기준 또는 대출 유형에 맞지 않는 고객을 제3자에게 추천합니다. 이러한 다각화된 대출 플랫폼은 소파이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대차대 조표의 대출을 보유하여 순이자 이익을 얻거나 LPB 파트너에게 대출을 직접 전달하여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둘째, 전체 수익을 수수료 기반 수익원으로 다각화합니다. 셋째, 대차대 조표 규모, 위험 및 자본을 관리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넷째, LPB는 자본 효율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소파이의 신용 범위 밖에 있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및 고객 관계를 유지하여 금융 서비스 생산성 루프에서 회원들을 유지하고 크로스 바이 X-바이를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소파이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고객에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파이의 자본시장 활동 캐퍼털 마커츠 액티버티은 정기적인 대출 판매 및 증권화를 통해 대차대조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대출 판매 전략과 그 성과를 보여줍니다. 차트를 보시면 개인 대출 공정 시장 가치 퍼시널 론 FMV와 개인 대출 판매 실행 퍼시널 론 세일 엑석유션의 추세를 2022년 4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파이는 대출 판매를 공정 시장 가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관되게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대차대조표에 보유된 대출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소파이는 2025년 4분기에 LPB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45억 달러 규모의 개인 및 주택 담보 대출 판매를 실행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대차대조표에 보유된 대출의 공정 가치 평가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실행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대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2025년 4분기에는 대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담보를 대상으로 소파이의 소비자 대출 프로그램 SCLP의 네 번째 증권화를 완료했습니다. 증권화는 대출을 유동화하고 자본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는 소파이의 자본 관리 능력과 유동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활동은 소파이가 대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며 수익을 다각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출 판매 및 증권화를 통해 소파이는 자본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단순히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소파이 대출 부문 랜딩 세그먼트의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부문은 매우 매력적인 기업 마진으로 강력한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좌측 차트는 조정 순매출 어저스티드 넷 레버누 인 달러 밀리언즈를 보여주는데 2021년 2억 5,800만 달러에서 2025년 18억 2,7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4%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순매출은 대출 실행,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비이자, 이익과 대출 보유를 통해 발생하는 순이자 이익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비이자, 이익이 2억 2,100만 달러, 순이자, 이익이 16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측 차트인 기업 마진 및 이익 컨트리뷰션 마전 언드 프라퍼드 인 달러 밀리언즈은 대출 부문의 수익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1년 4억 달러의 기업 이익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10억 1,7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기업 마진은 2021년 52%에서 2023년 62%까지 상승했다가 2025년 56%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소파이의 대출 부문은 높은 성장률과 함께 매우 견고한 기업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대출 상품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수익을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기업 마진은 대출 부문의 수익성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소파이의 전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부문의 지속적인 성과는 소파이가 금융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특히 자산 관리가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소파이 대출 실행액 랜딩 어리저네이션즈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양한 대출 유형에 걸쳐 강력한 실행액을 주도할 지속적인 기회를 보여줍니다. 좌측 차트는 개인 대출 퍼시널 론즈 인 달러 밀리언즈 실행액을 나타냅니다. 2021년 53억 8,700만 달러에서 2025년 274억 9,600만 달러로 엄청난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4분기에만 36억 5,600만 달러, 첫 9개월 동안 23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파이는 약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신용카드 부채 재융자 기회를 포함하여 강력한 차주 수요와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차트는 학자금 대출 스튜던트 론즈 인 달러 밀리언즈 실행액을 보여줍니다. 2021년 42억 9,400만 달러에서 2025년 55억 3,8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4분기에는 18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하락과 상환 재개에 따라 회원들이 학자금 대출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차트는 주택담보대출홈 론즈 인 달러 밀리언즈 실행액을 나타냅니다. 2021년 9억 6,600만 달러에서 2025년 33억 8,9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4분기에는 11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파이는 금리가 더 유리해짐에 따라 완전한 제품 세트와 운영 역량을 통해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대출 유형별로 첫 9개월 실행액과 4분기 실행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파이는 개인 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주요 대출 부문에서 강력한 실행액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의 대출 상품이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회를 포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리 변화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잠재력은 소파이의 미래 대출 성장을 더욱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파이의 일관된 신용 성과 컨시스턴트 크레딧 퍼포먼스는 강력한 대출 심사 능력과 차주들의 우수성을 반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순상각내 차지 마이너스 오프스 추세와 차주 특성을 보여줍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3년 1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 개인 대출 PL 및 학자금 대출 SL의 순상각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출 순상각은 2023년 1분기 2.97%에서 2025년 4분기 2.80%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순상각은 2023년 1분기 0.34%에서 2025년 4분기 0.76%로 증가했습니다. 소파이는 시간 테스트를 거친 신용 모델, 차주 현금 흐름에 대한 심사, 효율적인 디지털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강력한 신용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소파이의 신용 모델은 차주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하며 효율적인 디지털 데이터 수집으로 지원됩니다. 둘째, 연체 대출 판매는 개선된 회수 능력과 서비스 유지를 통해 긍정적인 증분 가치를 창출합니다. 셋째, 2025년 4분기 순상각 증가는 낮은 대차대조표 대출 PL의 포트폴리오 안정화와 2025년에 이루어진 학자금 대출 SL의 계절성 및 재매입에 기인합니다. 넷째, 신용성과는 기대치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우측표는 2025년 4분기 차주 특성크 유사 바로어 캐럭터리스틱스를 보여줍니다. 개인 대출 차주의 가중 평균 소득은 15만 8천 달러이고 가중 평균 FICO 점수는 746점입니다. 학자금 대출 차주의 가중 평균 소득은 14만 9천 달러이고 가중 평균 FICO 점수는 765점입니다. 이러한 높은 소득과 우수한 FICO 점수는 소파이의 차주들이 신용도가 높은 그룹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소파이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해 고품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출 성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파이의 개인 대출 신용 성과 퍼시널 론 크레딧 퍼포먼스는 최근 빈티지 대출들이 이전 빈티지 대출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개인 대출의 누적 순손실 CNL을 대출 빈티지 및 자녀 미상환 원금 UPB과 관련하여 보여줍니다. 좌측 차트는 2025년 9월 말 기준 Q3 누적 순손실을 나타냅니다. 미상환 원금 45% 시점에 2022년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빈티지 대출의 CNL은 3.83%인 반면 2017년 빈티지 대출은 5.4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신 빈티지 대출들이 이전 빈티지 대출들보다 더 낮은 손실률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측 차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Q4 누적 순손실을 나타냅니다. 미상환 원금 37% 시점에
2022년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의 빈티지 대출의 CNL은 4.55%인 반면 2017년 빈티지 대출은 6.27%를 기록했습니다. 두 차트 모두에서 2022년 4분기에서 2025년 1분기 빈티지 대출들이 2017년 빈티지 대출들보다 훨씬 낮은 누적 순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심사 모델과 위험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을 시사합니다. 최신 빈티지 대출들의 우수한 성과는 소파이의 대출 포트폴리오의 품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추세를 통해 소파이의 대출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대출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소파이의 개인 대출 신용 성과 퍼시널 론 크레딧 퍼포먼스를 분석하며 현재 성과가 소파이의 자체 심사 허용 범위보다 더 나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2020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실행액 및 누적 순손실 NCL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총 실행액 토털 어리저네이션즈 Q120, Q325은 68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소파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개인 대출을 실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둘째, 총 실행액 중 자녀 미상환 원금 램 AI닝 UPB 안 토털 어리저네이션즈 Q120-Q325은 270억 달러입니다. 이는 전체 실행액 중 40%가 아직 미상환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실행된 681억 달러의 원금 중 40%인 270억 달러가 미상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현재까지의 누적 순손실 큐뮬러티브 넷 로서즈 투 데이트는 28억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소파이의 대출 손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넷째, 상환된 원금 대비 NCL 비율 퍼센트 NCL of PAID 오프 밸런스는 6.8%입니다. 이는 상환이 완료된 원금 대비 누적 순손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총 실행액 대비 NCL 비율 퍼센트 NCL of 토털 어리저네이션즈는 4.1%입니다. 이는 전체 실행액 대비 누적 순손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는 또한 중요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2020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모든 실행대출에 대한 생애주기 손실이 8%를 초과하려면 자녀 미상환 원금 40%가 약 10%의 손실률을 경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볼 때 소파이의 신용성과는 자체 심사 허용 범위보다 더 나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상되는 손실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파이의 강력한 대출 심사 능력과 위험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소파이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견고하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파이의 기술 플랫폼 부문 테크놀로지 플랫폼 세그먼트입니다. 이 부문은 고객들이 디지털 금융 상품을 생성, 출시 및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용자 경험과 디지털 뱅킹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소파이는 웹 및 모바일 뱅킹, 대화형 뱅킹, 실물 카드 및 가상 카드를 통해 포괄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고객들이 소파이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뱅킹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테크놀로지 that enables 디지털 뱅킹은 결제 처리, 예금, 계좌, 금융범죄 완화, 대출 계좌 등 다양한 핵심 기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술 인프라는 소파이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측 상단 차트인 순매출 및 기여 이익 넷 레버누 언드 컨트리뷰션 프라퍼딘 달러 밀리언즈를 살펴보면 기술 플랫폼 부문이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매출은 2021년 1억 9,500만 달러에서 2025년 4억 5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기여 이익도 2021년 6,400만 달러에서 2025년 1억 4,400만 달러로 증가하며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우측 하단 차트인 기술 플랫폼 계좌 스택 플랫폼 어카운츠 인 밀리언즈도 인상적입니다. 2021년 1억 개에서 2025년 1억 2,800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1억 6,80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소파이의 기술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도달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소파이의 기술 플랫폼은 단지 소파이 자체 서비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금융 상품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2B 기업 간 거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 플랫폼은 소파이의 핵심 경쟁 우위 중 하나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술 플랫폼 부문의 견고한 성과가 소파이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다각화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소파이의 자금 조달 및 순이자, 마진 펀딩 언드 넷 인트러스트 마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파이의 강력한 회원 기반 자금 조달은 안정적인 순이자, 마진 NIM을 뒷받침합니다. 좌측 차트인 자금 조달 기반 펀딩 베이스를 보시면 2022년에는 예금 조달이 57%였지만 2025년에는 9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은행 인가를 획득한 2022년 이후 예금 조달 비중을 급격히 늘렸음을 보여줍니다. 우측 차트인 순이자 마진 넷 인트러스트 마저는 2022년 5.40%에서 2025년 5.85%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2년 은행 인가를 획득한 이후 예금이 거의 38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안정적인 예금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약 95%가 예금으로 조달됩니다. 높은 예금 비중은 소파이의 자금 조달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대부분의 예금이 견고한 직접 예금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소파이의 예금 기반이 안정적이고 이탈률이 낮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넷째,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과 매력적인 대출 수익률은 강력한 NIM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소파이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높은 수익률의 대출을 제공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예금 조달로의 전환은 연간 약 6억 8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소파이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소파이는 은행 인가 획득을 통해 자금 조달 구조를 혁신하고 순이자, 마진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예금 기반은 소파이의 핵심 경쟁 우위 중 하나이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파이의 자본 비율 캐피털 레이시오즈는 규제 최소 요구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강력한 자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2025년 4분기 기준 소파이 테크놀로지즈의 자본 현황을 나타냅니다. 주요 자본 비율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CET1 위험 기반 자본 CET1 리스크 마이너스 베이스트 캐피털은 84억 7,354만 2천 달러이며 비율은 22.8%입니다. 규제 최소 요구 수준인 7.0%를 크게 상회합니다. 둘째, T1 위험 기반 자본 T1 리스크 마이너스 베이스트 캐피털도 84억 7,354만 2천 달러이며 비율은 22.8%입니다. 규제 최소 요구 수준인 8.5%를 훨씬 웃돕니다. 셋째, 총 위험 기반 자본 토털 리스크 마이너스 베이스트 캐피털은 85억 2,427만 4천 달러이며 비율은 22.9%입니다. 규제 최소 요구 수준인 10.5%보다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T1 레버리지 T1 레버리지는 84억 7,354만 2천 달러이며 비율은 18.8%입니다. 규제 최소 요구 수준인 4.0%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은 소파이가 매우 견고한 자본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엄격한 규제 요건을 훨씬 초과하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소파이의 재무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기치 않은 경제적 충격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력한 자본 비율은 투자자들에게 소파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자본 수준은 소파이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기회를 포착하거나 잠재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파이의 가이던스 즉 2026년 회계연도 FY 2026과 2026년 1분기 Q226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소파이의 경영진이 예상하는 미래 성과를 담고 있어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먼저 2026년 회계연도 가이던스를 보면 2025년 실제 조정 순매출 35억 9,100만 달러에서 2026년에는 약 46억 5,5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30%의 전년 대비 성장을 의미합니다. 조정 에비타는 2025년 10억 5,400만 달러에서 2026년 약 16억 달러로 증가하며 52%의 성장률을 예상합니다. 조정 에비타 마진은 29%에서 34%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은 2025년 4억 8,100만 달러에서 2026년 약 8억 2,500만 달러로 증가하며 72%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마진은 13%에서 18%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 다일루터드 EPS는 0.39달러에서 0.60달러로 증가하며 54%의 성장을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1분기 가이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제 조정 순매출 7억 7,100만 달러에서 2026년 1분기에는 약 10억 4천만 달러로 증가하며 35%의 성장을 예상합니다. 조정 에비타는 2억 1천만 달러에서 약 3억 달러로 증가하며 43%의 성장을 예상하고 조정 에비타 마진은 27%에서 29%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이익은 7,100만 달러에서 약 1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하며 125%의 성장을 예상합니다. 순이익 마진은 9%에서 15%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석 주당 순이익은 0.06달러에서 0.12달러로 증가하며 100%의 성장을 예상합니다. 이처럼 소파이는 2026년에도 강력한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이익과 희석 EPS의 높은 성장률은 소파이가 점차적으로 주주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가이던스는 소파이의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며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이 가이던스를 통해 소파이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